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오전 6시 35분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처럼 이 좌파 선동 세력의 집중 포화를 맞은 국회의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여성 비하,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과 1억 원 운운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선동이 먹힌 걸 보면은 이게 한국 사회 특히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자극한 것 아니냐. 참 야비한 선동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선동한 사람들이 처벌받았다는 뉴스가 별로 없어요. 감옥에 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요사이도 설치고 다니면서 계속 선동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게 권선징악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데,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어제 전 의원이 상당히 좀 한맺힌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에 대한 언론의 그 해설도 제가 곁들여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의 중심에 선 박은정 검사와 저의 과거 악연이 보도된 기사가 있습니다. 2011년의 기억과 2020년 오늘의 일이 참 묘하게도 겹칩니다. 1. 기소 청탁은 존재하지도 시도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갑자기 기소 청탁이 왜 나오는지 제가 지금부터 쭉 읽어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05년 어떤 네티즌이 저에 대해 이완용 땅을 찾아준 판사라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저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참고로 이 나경원 의원을 무슨 토착 왜고라든지 친일파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여성에 대한 이중 비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원했던 것은 처벌이 아닌 게시물 내리기 정도였고, 제 보좌관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직접 그 네티즌을 만나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 제 남편이 박은정 검사에게 무슨 부탁을 했겠습니까? 네티즌에게 글을 내려달라고 했으나 거부함이라는 내용은 박은정 검사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낙검수가 박은정 검사의 증언이라며 기소 청탁서를 주장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허위 음해이자 저에 대한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부인이 현직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통해서 이 네티즌을 혼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얼토당토 않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나경원 의원의 페이스북이. 이 박은정 검사는 끝내 진실규명을 회피했습니다. 여기에 박은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사이 언론에 윤석열 몰아내기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검사입니다. 친추미애 검사죠.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진실게임 양상이었습니다. 당연히 대질 조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정 검사와 이 보도에 따르면은 박은정 검사가 그런 제보를 한 것처럼 돼 있었으므로 박은정 검사와 나경원 전 의원의 진실게임이 불가피했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대질 조사가 불가피했습니다. 저희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결백을 입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2012년 총선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은정 검사를 조사하기 위하여 박 검사가 근무하는 부천지청으로 출발했으나 박 검사가 돌연 휴가를 내고 잠적해버린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박은정 검사는 결국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박은정 검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은정 검사가 해명이 있으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해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쓰고 있네요. 박은정 검사가 거짓말을 했다. 저 기소 청탁이 있었다는 제보를 낙검수에 했다 하는 확신을 나경원 의원은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2011년 정치검찰과 2020년 정치검찰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박은정 검사 말을 믿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기소 청탁은 당연히 있지도 않은 날조였으니 관련 당사자 모두 무혐의로 끝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끝내 2012년 총선 불출마를 선택해야 했고 2년 반가량 정치를 떠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을 잡는 의혹 제기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지는 과정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에 정치인은 출마도 못하고 낙선도 하고 피해가 이미 발생하는 거죠. 피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쁘냐. 특히 어떤 권력을 얻고 선동하는 자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를 우리가 참 보면서 가련하게 보이는 게 아니 권력을 잡았으면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된 그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거짓말 선동을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아주 분별력을 잃고 있는 겁니다. 낙검수의 거짓 폭로와 그 발단을 제공한 박은정 검사, 기획되고 의도된 공작의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공작이라는 거죠. 낙검수와 박은정 검사가 이게 협력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잡으려고 했다는 생각을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저를 힘들게 했던 정치검찰 박은정, 그리고 2020년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핵심에 있는 정치검찰 박은정, 언제쯤 거짓과 탄압의 거악을 끊어낼 수 있을지 씁쓸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자신을 가지고 쓴 거네요. 나경원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 현직 검사에게 이 정도의 공격을 한 정도면 즉 정치검찰이라 했다. 공작이다. 할 것 같으면은 어떤 증거나 확신, 반격이 들어올 때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이 맺힌 느낌이 듭니다.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최근 이른바 판사 문건,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다가 요새 언론에서 사찰을 빼버립니다. 사찰이 아니니까요. 그 뭐냐 하면은 재판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의 성향, 어느 학교 출신이고 그동안에 판례가 어떠하고 뭐 이런 걸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정리한 걸 판사 사찰을 했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판사 성향 분석이라고 하면 될 텐데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사찰을 딱 붙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권력이 선동하는 거죠. 추미애 씨의 가장 악랄한 선동이 바로 이겁니다. 왜 사찰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사찰이라 하면 뒷조사, 약점 캐기, 도청, 미행 이게 다 포함된 말인데 그래서 언론이 요새는 판사 문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확하죠. 제가 거듭 이 방송을 통해서 강조합니다만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권력을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에다가 선동이란 날개를 달아줘 버리면은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수많은 사람의 재산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히틀러의 선동, 김일성의 선동, 완장찬 사람들의 선동, 6.25 때 그 결과가 뭡니까? 피가 강물이 되어 흘렀어요.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판사 문건 관련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의 중심 인물이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딱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이 안 된다는 휘하 검사의 보고를 무시하고 해당 부분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이 이제 나경원 의원의 글을 받아가지고 자세한 해설까지 해가지고 기사를 실어줬네요. 조선닷컴 기사입니다. 2011년 11월 26일에 박원순과 나경원 두 사람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가지고 10월 26일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 이틀 전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한 주진우 당시 시사인 기자는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했다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나 꼼수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김재호 판사가 빨리 기소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다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투표 이틀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 의원은 이 제보를 한 사람이 이런 제보를 허위 제보를 한 사람이 박은정 씨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제 글을 썼습니다. 이 나 의원과 관계된 이 선동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겁니다. 나 전 의원이 연회비 1억 원 피부과를 다녔다. 코 성형 수사를 했다는 주장인데 이 나 전 의원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주진우 기자 등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맞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경찰은 연회비 1억 원 피부과는 사실 무근이다. 9개월간 피부과에서 총 550만 원을 지불했고 절반은 딸의 치료비였다. 나머지 절반은 나 전 의원의 치료비였다. 코 성형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 같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고 넘어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2월 28일 나꼼수는 갑자기 방송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딱 실명을 박았네요.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검찰 공안수사팀에 나 전 의원의 남편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양심선언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좀 끔찍한 내용 아닙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검찰 공안수사팀에 나 전 의원의 남편인 판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양심선언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박은정 검사가 이 방송팀에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꼼수는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이 검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이분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 박은정 검사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조선닷컴의 보도인데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거짓 제보를 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했을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그래서 그게 공작이었다. 나경원 의원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네티즌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글만 내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뭘 빨리 기소 청탁을 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남편이, 부장판사인 남편이 그런 주장인데 박은정 검사라는 이 실명이 그때부터 나오네요. 근데 박은정 검사와 대질신문 하려고 했지만은 피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박은정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 맺힌 글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의원은 박 검사는 끝내 진술규명을 회피했다.
박검사가 근무하는 부천지청으로 대질신문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으나 돌연 휴가를 내고 잠적해 버렸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박은정이라는 분이 여성 아동범죄 전문검사로 근무를 하다가 추 장관 취임 다음 달이었던 지난 2월 법무부 감찰 담당관에 임명됐다고 합니다. 감찰 근무 경력이 거의 없는 박 검사의 감찰 담당관 발탁을 두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는 게 이 조선닷컴의 해설입니다. 해설. 거듭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이 SNS의 이 발달로 해가지고 이런 권력과 선동이 결합된 공작이 사람을 잡습니다. 더 나가서 국민들의 분별력을 망가뜨립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동, 거짓 선동, 의도,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어떤 사람을 잡기 위한 고의의 선동이고 그 선동이 권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선동이라면 이건 가만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일반론적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